나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상대방을 지켜본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 내게는 또 아주 묘한 버릇이 있어서 마주 앉음으로써 무엇을 얻자는 생각도 없으면서 계속 둘만이 있는 기회를 찾았다. 그리하여 그것을 즐기는 것이 하나의 중독처럼 되어 귀찮은 사람이 들어와 방해라도 할 때는 무척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투덜투덜 하면서 나는 나가버렸다. 그녀 곁에 제3자로서 잠자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대기실에 가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시간을 세면서 그렇듯 끊임없이 방문객에게 1000번이나 저주를 퍼붓는다. 이상하다.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가. 내게는 훨씬 더 할 말이 있는데 그녀를 안 보고 있을 때 비로소 그녀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가를 느끼게 된다. 얼굴을 대하고 있으면 그저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그녀가 없을 때의 불안감은 가슴이 답답해질 지경까지 되었다. 아무래도 같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고 자주 눈물이 솟았다. 대축제의 어느 날 이 일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그날 그녀는 저녁 기도에 나가 있었으며 그동안 나는 교회로 산책을 나갔다. 마음은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차 그 곁에서 살아있는 한의 나날을 보내고 싶다는 불타는 욕망이 넘쳐 흘렀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것,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행복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똑똑히 느껴졌다. 그렇게 생각하니 내 몽상이 어렴풋이 슬픔의 빛을 띠었다. 슬픔이라고는 해도 하등 어두운 것이 아니고 어딘지 즐거운 희망이 그 속에 깃들여 있다. 언제나 신비롭게 마음에 스며드는 종소리, 새의 지저김, 아름다운 햇볕, 조용한 경치, 두 사람의 집으로서 머릿속에 그리는 시골 집들, 모두가 애절하고 정답고 슬프고 눈물겨운 인상으로 나를 엄습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행복이 주어져서 육감적인 향락을 생각함이 없이 형용할 수 없는 매혹 속에서 그 행복을 맛보고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복된 생활 속에 파묻혀 마치 꿈을 꾸듯 황홀에 잠겨있는 내 자신을 보았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이때처럼 미래를 향해 힘차게 환상에 차서 비약을 하려 한 적은 없었다. 뒷날에 그러한 몽상이 드디어 실현되었을 때 가장 내 마음에 감명이 깊었던 것은 이 무렵 마음속에 그리던 것이 정확히 나타난 것이다. 잠을 자지 않을 때의 인간의 꿈이 예언적인 환각과 비슷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바로 그러했다. 다만 틀린 것은 내가 공상한 시간의 길이뿐이었다. 왜냐하면 날도 해도 생활의 전체도 공상했을 때는 언제나 변함없는 평온 속에서 지나가는 듯이 보였는데 현실에서는 그 모두가 한순간밖에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내가 가장 변함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은 꿈속에 있었다.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 거의 같은 순간의 꿈은 깬 것이다. 그녀를 보지 못하는 동안 그 정다운 엄마를 생각하며 내가 행한 이런 미치광이 같은 짓들을 일일이 기록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잠잔 곳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침대에 몇 번이나 입을 맞추었던가. 그녀의 소유물이자 그 아름다운 손이 닿았다고 생각하고는 커튼을 내 방의 가구란 가구를 또 그녀가 걸었다고 생각하고 마룻장에까지 몇 번이나 몸을 내던지고 입을 맞추었던가. 가끔 그녀의 면전에서도 인간이 격렬한 연애에 불타고 있을 때나 할 수 있을 엉뚱한 짓을 무심코 해버리는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식사 때 그녀가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앗 거기 머리카락이 하고 내가 외쳤다. 탁 접시에 뱉는 것을 나는 정신없이 아사다가 꿀꺽 삼키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정열적인 연인과 나와의 차이는 단 하나였다. 그러나 그 하나가 본질적인 차이였으며 이것이 나의 상태를 거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왔을 때의 나는 갔을 때의 나와 꼭 같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나이에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결코 나 같은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정신적인 순결은 잃었으나 동정은 잃지 않고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이미 몸으로 느껴졌다. 초조하고 불안한 체질의 변화가 마침내 또렷한 모습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 최초의 폭발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건강에 나타나 위험을 예감하게 했다. 그 점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고 돌아왔다는 좋은 증거였다. 이윽고 나는 약간 안정을 회복하는 동시에 나 같은 기질의 청년들이 건강과 체력과 때로는 생명까지 희생해 가며 갖가지 좋지 못한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자연에 거슬리는 위험한 보조 수단을 알았다. 수치심과 급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이 악습은 한편 상상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매력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자기의 뜻대로 이성의 전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또 자기가 끌리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을 그의 고백을 기다릴 것 없이 자기의 쾌락에 무난히 끌어넣을 수 있다. 그러한 끄림칙한 방편에 끌려든 나는 자연에 의해서 충분히 준비된 한창 발육할 시기의 훌륭한 체격을 망쳐버리는 수단을 쓴 셈이다. 그러한 경향과 그때 내가 처해 있던 위치를 아울러 생각해 주기 바란다. 아름다운 부인과 동거하며 마음속에 그 모습을 애무하고 낮에는 끊임없이 그녀의 모습을 대하며 밤이면 그녀를 생각해 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그녀가 잔 침대에서 자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자극들인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독자 중에는 이미 내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나를 구출한 것이다. 적어도 한참 동안은 그러했다. 그녀 곁에 산다는 매력에 취하여 살아있는 한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심한 욕망에 정신이 없던 나는 그녀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언제나 그녀 속에 갸륵한 어머니, 사랑하는 누나, 그리운 친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보지 않았다. 언제나 그렇게 보고 언제나 같은 것을 보고 절대로 그 외의 것은 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나타나 있어서 다른 것에 장소를 양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녀로 해서 나의 육감을 눈뜨게 할 여유를 주지 않는 동시에 그녀로부터 그녀의 성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안전히 해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조심성을 잃지 않은 것이다. 잘 표현은 안 되나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그녀에 대한 애착심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나 판단해 주기 바란다. 나로서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의 것만으로도 무척 이상하게 보이는데 앞으로는 더욱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리라는 것이다. 나로 말하면 가장 재미없는 일을 하면서도 보내는 시간으로 말하면 더없이 즐겁다. 온갖 계획서를 쓰기도 하고 각서를 정서하기도 하며 처방을 옮겨 쓰기도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